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지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일단 체크를 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일단 나스닥이고 여러 개가 또 있는데, 일단 지금 영상은 이제 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디테일한 것은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 전반적으로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단 대응 잘 했던 것 같아요. 일단 61선이 밑에 받쳐주고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장중 매도 쪽으로 일단 대응을 했었고, 그 저점 매수를 제가 이제 특히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은 1900 매수 자리도 제가 알려드렸었거든요. 보통 이제 진입을 하실 때는 이런 자리에서 한 5포인트에서 15포인트 앞에 선진입을 걸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1900에서 일단 대응을 했었고, 일단 제가 거기서 대응을 했던 이유는 앞전에 이제 9월 11일과 그리고 9월 9일 저점이 1930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갈 것을 예상을 했었고, 또 아래쪽 61선 우상향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1900 라인을 좀 잡아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904까지 어제 내려왔었죠. 그래서 정확히 체결되고 반등을 했었고, 장중에는 이제 매도 대응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11선 저항이 아침부터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도 쪽 한번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을 냈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매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흐름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장 잠깐만 좀 체킹을 한다면, 지금 이제 토르 같은 경우에 토르에서 일단 전반적으로 원웨이 매도장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장에 이게 보면은 이게 아침장인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계속 이제 하방 쪽으로 터졌었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일단 하방 쪽으로 계속 터졌었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시 매도 쪽, 이제 매물대들을 활용해서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 특히 이제 아침 이제 10시경 조금 넘어가지고 이때 중앙선 매물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시초에 일단 매도 자리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녁장에서는 이제 토르의 중앙 매물대, 이런 매물대들을 조금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1,000포인트를 찍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11,000을 찍었었잖아요. 1900을 찍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 방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때 지금 보시면, 자, 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포인트 간격이 하나의 그 지지 저항선들이 형성이 항상 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선을 좀 그어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11,000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보고, 그죠? 11,000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100 라인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11,100 라인. 자, 요렇게. 그 다음에 11,200 라인이 있어요. 요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제 기본적인 이게 지지 저항선들, 기본적인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무너지면 또 이 자리가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돌파되면 그 다음은 11,200선, 이렇게 보통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변곡을 좀 잡고 싶다든지, 내가 아니면은 추세 매매를 할 때 주요 좀 매물대들 좀 잡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런 자리들을 일단 기본 베이스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자리들은 보세요. 이런 자리는 한 번에 깰 때도 있는데 못 깰 때도 있어.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매매를 하다가 물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들을 가지고 놀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본 매물대는 좀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추세가 매도일 때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서 들어갈 것인지 결정을 할 때도 이런 매물대 라인들을 좀 공략을 잘 하셔야 돼요. 11,100, 11,200 이런 매물대들이 하나의 지지 저항선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포인트들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제 매도장으로 흘러갈 때 전반적으로 이제 토르 상단 돌파를 못한 내려간다, 그러면 이런 매물대들 좀 공략을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지금 흐름에서는, 자 보세요. 그럼 지금 어떻게 흘러가요? 오늘은 자, 오늘은 저는 아침부터 일단 매수를 잡아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눈 뜨자마자 지금 매수 쪽 대응을 해서 지금 나스닥으로 이제 마이크로랑 조금씩 사봤는데, 일단은 11,083포인트 정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게 지금 보면은, 자, 일단 제가 일봉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토르 시스템에서 토르의 단기, 중기, 장기 추세가 전부 다 빨간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매수 쪽으로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1,100이 저항을 받다 뚫고 안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토르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뜯어서 들어간다면, 자, 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치를 어디를 잡냐면, 일단 저는 아침에 벌써 들어갔어. 왜냐면 종가시가가 올라탔더라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보고. 근데 지금은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는 11,100이나 중앙선 11,085, 그 다음에 11,075, 11,066 이렇게가 지금 하나의 매수 영역이 되거든요. 이 위치 자체가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매수예요.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 것이냐 여기서 살 것이냐인데, 이렇게 레인지가 애매하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 때는 중간값을 노리는 게 괜찮아요. 중간값. 이럴 때는 이 박스의 중간.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갈 때도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중앙선 위치가 현재 이 박스의 한 중간 라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플러스 한 5포인트 정도 앞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선 위치가 한 11,085다. 그럼 11,090쯤에 진입을 걸어 두는 거지. 이렇게 걸어 두시면 되고, 이제 손절은 이제 보통 이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박스에 이 하단선 있죠. 이 하단선에서 보통 한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를 잡아. 그럼 실제 진입은 11,090에 진입을 하고 손절은 11,060에 진입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면 최대한 밑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매물대, 종가나 시가. 대신 손절은 똑같아요. 이 박스에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발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 해도 손절을 저 밑에 이 하단선 있죠. 이거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안 무너지면 저는 그냥 버텨버려요. 이게 왜냐면 상황마다 다르게 한데, 이게 지금 만약 손절만 따먹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지금 일봉을 보면은, 자, 일봉상 61선이 밑에 받쳐주고 있잖아요. 61선이 받쳐주고 있는데 61선 위치가 11,050 정도 되거든요. 11,050. 자, 다시 분봉 볼게요. 11,050이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손절 먹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 61선 매물대는 여기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이 제가 지금 만든 토르 시스템인데 1분봉이거든요. 1분봉에서 나스닥은 이 하단선이 무너지기 전까지 저는 보통 버틴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윙 매매를 할 때는 스윙 매매 플러스 데이 트레이딩 차트, 이제 나만의 차트, 이제 저는 이제 토르겠죠. 토르 차트를 보고 이제 보통 대응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위치가 여기랑 토르 하단선이랑 거의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놈을 손절 기준으로 잡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손절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냥 스윙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도 길게 손절도 길게 그냥 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두렵다 그러면은 사실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레인지 자체가 좀 애매하게 높아가지고 손절이 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내가 들어갔는데 손절 10포인트 잡았더니 바로 밑에 종가 시가야. 또 여기서 손절 10포인트 잡았더니 또 61선 지지선이 있네? 또 손절 61선 지지선에서 또 몇 티 아래 잡았더니 토르 하단선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이제 애매해지거든요. 손절 잡기가.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럴 때는 손절 길게 잡고 해야 되고, 이제 이 진폭이 작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손절 짧게 잡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 이제 골드 차트도 잠깐 띄워놨는데, 지금 골드도 잠깐만 이거 보면 골드도 괜찮거든요. 짭짤하게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거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골드가 장 초반에 이게 수령 구간이었어요. 요때 당시가. 요때 이제 수령이니까 그냥 시가에서 막 때려대 이때는. 왜냐면 손절이 부담이 없거든요. 몇 틱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매도를 때릴 때는 손절이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커져 버리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중앙선,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중앙선들을 하나의 또 기준으로 잡고 최대한 이제 눌러줄 그 손절 라인 좀 짧아졌을 때 대응하는 구간들이 이때고, 그리고 요때 첫 번째 동그라미는 손절 라인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략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골드 저점 매수를 좀 했었는데,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도였어요. 매도.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멘토십 회원님들 톡방에는 제가 골드 매도자에 1956 매물대 좀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지금은 일단 분봉상 지금은 매수가 좀 돌아서 있어요. 이렇게 좀 일단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좀 사실은 위치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 딱 들어갈 부분만 해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토르 하단선 1950이잖아요. 1950. 그죠? 1950이고
이 1950이 하나의 이제 그 기준선이 되거든요. 손절의 기준선. 여기서 한 손절 10틱 잡으면 돼요. 자, 그럼 진입은 여기 중앙선이 한 1952.5 정도밖에 안 돼. 몇 틱 차이가 안 나잖아,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시장가로 막 들어가도 돼요. 수렴했을 때는. 수렴했을 때는 눌러줄 때 시장가로 막 들어가도 돼. 시장가로 들어가도 되는데, 내 말은 이제 아까 전에 그 발사했을 때는 좀 기다려.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서 매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최대한 이 구간 안에 들어와야지 행복하게 매도를 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올라탄 상황이에요. 토르 상단선은 올라타버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1950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뭐 골드는 현재 흐름에서는 매도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현재 흐름에서는 매도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단 제가 봤을 때 골드는 뭐 하여튼 위치상 좀 애매해요. 이거는 너무 길게 보면 안 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일봉이 이렇게 지금 위에 밑에서 시작했거든요. 밑에서 시작했고 위에 5일선이 1960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윙에서는 제가 1960 매도자리 일단 한번 드렸는데, 스윙 매매 하실 때는 한 번씩만 매도 대응하시면 돼요. 한 번씩만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이 구간은 이제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좀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딩상에서 분봉에서는 매수장이지만 일봉에서 이렇게 매도장을 좀 형성되어 있을 때는 너무 매도를 길게 보면 안 돼요. 자, 다만 제가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다만 자, 멘토십 회원님들 잘 들으세요. 특히 이 종가가 무너진다. 1950이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쭉 빠지겠죠. 1940까지는 최소한 가겠죠. 저는 근데 오늘 종가를 보고요. 이 종가 그리고 전일 저점 이게 무너진다. 자, 그러면은 저는 1930, 1920 이런 자리도 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봐봐요. 지금 분봉상 매수라서 일단 매수 대응을 한다 이거지. 분봉상 일봉상에는 전반적으로 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은 이제 분봉은 매수예요. 자, 일봉은 매도예요. 자, 근데 일봉이 매도인데 분봉이 갑자기 가는 척 하다가 꼬꾸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종가 깨졌어. 그럼 종가 저항받고 이제 급락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수는 지금은 짧게를 보지만 매도는 길게 봐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봉과 분봉이 방향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달라요. 일봉은 매도인데 분봉이 매수다? 자, 그럼 짧게. 일봉이 매도인데 분봉도 매도다? 자, 그럼 길게 보는 전략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제가 이제 다 자세한 좀 디테일한 브리핑 좀 제가 한번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 임재영 멘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